반드시 과소비를 막아주는 4가지의 시스템은 무엇일까? 돈줄람 진짜 지독하다, 뭐 저렇게까지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줄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과소비를 없애기 위한 나만의 완벽한 시스템 3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시작할 돈줄남의 라이브 방송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해 주시고요. 4월 14일 저녁 7시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 그 유튜브 공지 글에 올려드렸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좀 보시고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 소비 MBTI라는 걸 한번 해보고 오시면 라이브 방송을 훨씬 재밌게 즐길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보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소비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아마 1가지, 2가지 이상은 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인간은 말이죠. 절대적으로 합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자, 합리적인 것을 추구는 하지만 다만 합리적이지 않은 대신에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이 세상에 내가 돈 모으는 걸 방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나 자신뿐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세상에서 무언가를 잘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생각은 다 잘하죠. 우리가 재테크도 잘하고 저축도 열심히 하고 작년보다 소비도 좀 줄이고, 자,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항상 행동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인스턴트 문화에 나는 얼마나 중독인가 4가지 있었죠? 4가지 기억나실 겁니다. 얼마나 내가 인스턴트 문화에 중독되어 있는가. 자, 이 4가지의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걸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자, 생각은 말이죠. 시간을 두고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가 너무 길어요. 중간에 오류, 에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과소비 하지 말아야지, 충동 소비하지 말아야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행동은 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걸까? 이 오류를 막는 방법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스템이 뭘까?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죠? 시스템은 바로 이겁니다. 수갑을 찾는데, 자, 한마디로 내 돈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 이게 바로 시스템이죠. 생각이 행동으로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바로 시스템입니다. 바로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나한테 지금 수갑을 채웠잖아요. 내 돈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시스템. 자,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애플페이가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앱을 오픈한 첫날에 등록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 페이 문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리하고 좋죠. 정말 신세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그 결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함의 대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함의 대가는 바로 불필요한 소비가 됩니다.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불필요한 소비다라는 겁니다. 결제 방식의 편리함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제 방식의 편리함이라는 게 뭐냐? 과연 이게 내가 편리해지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편리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럼 뭐냐? 편리하기는 한데 누가 편리해지느냐? 공급자가 돈 버는 일이 편리해지는 거죠. 내가 편리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페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간단하게 결제를 한다라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뭘 사러 갔다가 거기에 결제하는 곳에서 여자친구를 만난 경우 말고는 별로 편리한 경우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반드시 과소비를 막아주는 그렇다면 3가지의 시스템은 무엇일까? 자,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돈줄남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 이야기를 살짝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말이죠. 첫 번째 시스템은 소비를 살짝 불편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소비를 살짝 불편하게 하는 시스템. 많이 불편하게 하면 안 되고 살짝 불편하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이걸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세상에 정말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정말 많은 것이 지금 세상인데 각종 페이를 저는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편리해졌을 때 즉각적인 인스턴트 문화가 발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경계를 하는 거죠. 뭐 페이 안 쓴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가 불편한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자, 저는 페이를 안 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인터넷 쇼핑 구독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인터넷 쇼핑들은 보통 구독 서비스라는 게 있어서 뭐 회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부 앱 같은 경우는 약간의 돈을 월간 회비를 내게 되면은 뭐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로켓 배송을 특급 배송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2,000원? 그거 그 정도면 내지. 그러다 이게 점점 올라가서 지금은 뭐 3,000원, 4,000원, 뭐 어떤 데는 5,000원 이러는데, 이러면서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지 않습니까? 야, 내가 사들이는 물건 할인받는 거하고 내가 한 달에 구독료로 내는 거하고 야, 이게 뭐 엄청나게 이익이다. 여러분, 그게 이익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구독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실 엄청나게 사들이지도 않았을 물건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인터넷 쇼핑 구독 서비스에 대한 분석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길 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익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바일 쇼핑 앱 카드 등록을 안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카드 등록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여행을 간다, 뭐 어디 비싼 물건을 산다, 뭐 어디 예약을 한다 그러면 카드를 입력해야 되잖아. 귀찮아. 카드 번호 입력하고 막 그러니까 그 위에 뭐가 뜹니까? 카드를 등록해 놓으세요. 그럼 한 번만 딱 그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엔 어때? 그냥 뭐 살 때마다 뭐 카드, 비밀번호, 지문 인식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심지어는 말이죠. 그냥 손가락 하나 이렇게 딱 창 돌리면 그냥 결제가 돼요. 이게 놀라울 정도인 게 뭐냐면 아니 결제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게 핀테크의 마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결제를 하려면 나라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최소한 비밀번호나 지문인식이나 최소한 어떤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장치를 하는 동안에 이거 내가 진짜 사야 되나? 지금 사야 되나? 다음 달에 사야 되나? 이거 생각을 하는데 그냥 좋다 하고 결제를 하려고 했더니 카드가 등록돼 있어. 결제하시겠습니까? 누르기만 하면 그냥 결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엄청난 거거든요. 결국은. 자,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절대 안 한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카카오 택시에다가 카드를 등록을 해놨더니 손님이나 누구를 잡아줬는데 자기가 택시를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몰랐대요. 근데 잡아줬더니 그냥 자동으로 내가 등록해놓은 카드로 그냥 택시 요금이 결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타고 간 분이 얘기를 안 해서 자기는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타지도 않은 택시를 내가 잡아줬다는 이유로 내 카드로 그냥 결제가 되는 거야. 야, 이거 진짠가? 하여튼 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결제가 너무나 무한대로 편리해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 저는요 개인적으로 옛날엔 텔레뱅킹이라고 그랬죠. 최근에 모바일 뱅킹을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가서 뭔가 뭘 사 먹으려고 딱 그랬는데 거기는 카드가 안 된다는 거야. 송금을 해달래. 그래서 저는 송금하려고 잠깐만 현금 드릴게. 근데 현금 많이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못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건 뭐 굳이 그렇게 먹고 싶진 않은데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데 어디 외부에 나갔다 보면 카드 단말기 없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송금을 하는데 요즘은 모바일에서 그냥 클릭 한 2번이면은 자동으로 송금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데 저는 텔레뱅킹, 모바일 뱅킹 안 씁니다. 그래서 뭔가 송금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항상 이 PC에서 한다는 거죠. 자, 제가 뭐 돈줄람 진짜 지독하다 뭐 저렇게까지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맨날 이렇게 얘기해도 저도 그냥 정신줄 놓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비를 살짝 불편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시스템이죠. 자, 이게 절대 안 된다. 이거. 익숙한 것들을 멀리하는 용기가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바로 인터넷 쇼핑과 오프라인 쇼핑의 예산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렇게 모 가계부 앱을 사용을 합니다. 모 가계부 앱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생활비를 입력할 수 있고요. 매달 다르게 입력할 수도 있고요. 또 한번 정하면 또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 쇼핑과 일반 오프라인 쇼핑을 이렇게 예산을 27만 원 이렇게 입력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쇼핑을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남아요, 항상. 그래서 누구 선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이들 생일이라든지 이럴 때 선물 이벤트 비용이 있는데도 여기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온라인 쇼핑과 일반 오프라인 쇼핑의 예산을 이렇게 따로 만들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생각을 하고 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한번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서로 호환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온라인으로 뭘 꼭 사야 되는데 이번 달에 온라인 쇼핑 예산을 넘었어. 그러면 이 오프라인에서 끌어서 땡겨다 쓸 수 있는 거죠. 그 대신에 뭐 오프라인에서 좀 덜 사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서로 호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2월도 가능합니다. 내가 이번 달에 만약에 남겼다 그러면 다음 달에 쇼핑 예산이 늘어나는 거죠. 자, 인터넷 쇼핑과 오프라인 쇼핑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예산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래야 내가 무언가 불필요한 걸 사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것은 우리 돈줄남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실천하는 내용일 거라고 보는데요. 두 번째 시스템은 바로 인터넷 쇼핑과 오프라인 쇼핑 예산을 만들기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말이죠. 제가 귀에 피가 나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결제 삼심제도입니다. 자, 결제 삼심제도의 시스템. 근데 삼심제도라는 말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삼심제도가 아니라 그냥 세 가지만 체크해보고 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심이라기보다는 세 가지를 체크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장바구니에 담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거든 결제하기 전에 장바구니에 담고 생각한다. 자, 오프라인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바구니에 일단 담아요. 그리고 막 쇼핑을 하다가 더 좋은 물건, 더 좋은 대체제가 나오면 그 물건을 집어들고 그 전에 담았던 물건은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그 다음에 결제를 하는 순간까지 생각했다가 필요 없을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반납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 온라인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장바구니에 일단 담으세요. 담는 행동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한번 필터링이 됩니다. 담아놓고 까먹을 수도 있고 담아놓고 생각하고 냉각기를 갖다 보면 근데 그렇게까지 당장 필요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장바구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체크는 없으면 안 되는 것인가를 물어보라는 거죠. 이거 그냥 1초면 되잖아요.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사야죠. 두 번째 체크. 이번 달에 예산이 있어? 이번 달에 온라인 쇼핑 예산 있어? 있죠? 그럼 오케이. 그런데 만약 세 번째 체크는 대체제는 없는가? 꼭 이거 말고 내가 이걸 대신할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있는 게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있긴 있네. 집에 이와 유사한 것들을 사용을 할 수는 있겠네. 그럼 뭐 거기서 결제를 안 누르고 그냥 장바구니에서 삭제를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대체제까지 없다 그러면 누르셔도 상관이 없다. 자, 그러니까 세 가지를 체크하라. 첫 번째 필요, 두 번째 예산, 세 번째 대체제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필요, 예산, 대체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드는 쇼핑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불필요한 과소비를 할 가능성은 없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남 레슨은 말이죠. 바로 보복 소비에 관련된 겁니다. 보복 소비. 여러분 쇼핑도 보복 소비를 하는 분들 있죠. 여행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했던 마음을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여행으로 보복 소비를 하는 분도 있지만 뭔가 쇼핑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보복 소비라는 말은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것들에 대한 보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그동안 억압했던 것들에 대한 보복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보복일 뿐이다라는 이야기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거 보복해봐야 누구한테 보복이 되느냐? 내 통장에 대한 보복일 뿐이고 나의 가능성을 줄이는 일일 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통해서 과소비에 자칫 빠질 수 있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점검해보고 제가 그 솔루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허리띠를 좀 졸라매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돈줄남이 드디어 라이브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이죠. 바로 4월 14일 7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이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동안 못 나눴던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돈줄남이 새로 개발한
소비 MBTI라고 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접속하셔서 라이브로 돈줄남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